그 다음에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. 글 잘 쓰려면 어떻게 되는지. 요건 이제 개념적인 거라서 조금 딱딱한 말이 됩니다. 생각의 흐름을 잡아요. 흐름. 논리라는 말도 제가 썼고요.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써보면 그 흐름을 잘 잡고 넘어가는데, 글 쓸 때. 근데 많이 안 써본 사람은 흐름 잡고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. 그죠?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, 생각을 잘 통제해서 그 생각의 일정 규칙을 가면 된다. 여기도 이제 논리라는 말을 썼죠. 논리적으로 배열을 잘 하는 게 글을 잘 쓰는 거다. 개연성을 놓치지 말라는 건 뭐냐면, 개연성은 꼭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성질이에요.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인데,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서술을 하는 것이다. 생뚱맞은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면 안 된다. 그러니까 큰 흐름이 있는데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깨진다. 흐름이 깨진다.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.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요지,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포인트, 핵심. 근데 핵심을 쓰지 않고 그냥 쓰는 글도 많아요. 예를 들면 SNS 할 때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리잖아요. 뭐 카톡이나 이런 데 글을 올렸을 때 남이 쓴 글 딱 읽어봤는데 한 서너 줄밖에 안 되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런 때가 있으세요? 네.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. 왜 나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지? 똑같은 한국말인데 안 읽어버려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분명히 한국말인데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. 그건 뭐냐면 요지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한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,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이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럼 이 사람이 좌파라는 거예요, 우파라는 거예요? 좌파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또 우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요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없으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호응관계도 맞지 않고 아무 단어나 논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답게 써야지 말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두괄식 문장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, 이건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는데, 그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다 보면은 첫 번째 문장, 두 번째 문장, 이 앞부분에 주제가 있잖아요. 사건에 대한 주제.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.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쓴다는 거예요. 그게 두괄식이죠. 두괄식. 요지를 먼저 써주면 요지 없이 그냥 쭉 쓰다가 아예 끝까지 안 쓰고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. 왜냐하면 이미 써놨으니까. 그죠? 이미 써놨으니까 빼지 않잖아요. 네. 그러면 요지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거 중요합니다. 짧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은 긴 글을 쓸 수 없고, 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일기를 쓰는 것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글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. 글쓰기에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.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, 어떤 연습을 할 거냐,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. 그런데 글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걸 글로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 게 없다는 말을 하지만,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은 일상적인 거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딱 포인트를 잡아서 글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죠. 왜냐하면 특별한 데서 잡아내는 거는 웬만하면 다 돼요. 그죠? 해외여행 갔다 와서 거기서 본 거 아주 특이한 거, 그런 거는 글 쓸 수 있죠. 글을 못 쓰는 사람들. 왜냐하면 아주 특별했으니까.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? 일상생활에서 글감을 찾아서 쓴다는 게,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.
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.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예. 결국은 글을 잘 쓰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글 쓰는 메커니즘, 호응관계, 접속사, 뭐 요지가 전달되게 하라, 뭐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지 마라, 이런 것도 있고요. 뉘앙스, 각 단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활용해라.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라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호응관계예요. 호응관계. 호응관계가 맞지 않으면 문장 자체가 다 틀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의도하는 목표대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라. 독자는 수동적이니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건 저자잖아요. 독자들은 그냥 읽는 것 뿐이지 자신들이 뭘 이렇게 수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. 목표하는 의도대로. 그 다음에 단어의 조합의 규칙을 부여하라.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글이 된다. 당연한 얘기인데 이 문장을 쓸 때는 단어가 이게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단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.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. 뭐냐면은 요리를 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? 요리를 잘하려면 좋은 재료. 좋은 재료, 그죠?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건데 순서.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요리하는 사람이 재료에 뭘 알아야 돼요? 각 재료의 특색을 알아야 돼요. 특색, 그죠? 그러니까 조리를 했을 때, 불을 가했을 때 이거는 10분이 걸리고 이건 5분이 걸려. 그러니까 10분 걸리는 걸 먼저 배우고 5분 걸리는 걸 나중에 놔야 돼. 이것도 논리란 말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요리를 잘할 수 있잖아요. 백종원이가 이렇게 딴 사람이 한번 맛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가르쳐주잖아요. 그게 뭐냐면 그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재료의 특성을 몰라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는 건데 백종원 같은 사람은 그 재료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조합했을 때는 이런 맛이 나고 이걸 다 안다는 말이죠. 문장을 잘 쓰려면 단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. 단어의 특성을. 그래야 이게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글이 되니까 결국은 단어가 핵심이라는 거죠.